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에 눈독 들인다는 얘기는 이미 했었죠. 그리고 그린란드에도 눈독 들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사실상 그냥 내놔라. 그 다음에 그린란드는 돈 줄게 팔아라 였어요. 근데 둘 다 무력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였죠. 근데 기자들이 걔들 되게 싫어하던데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뭐 무력사용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라는 게 이건 겁니다. 무력 사용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 나는 확언할 수 없다. 약속하지 않겠다. 다만 이건 있어. 그린란드 주민들이 독립을 표하거나 또는 미국으로의 편입을 투표로 결정한다. 그런데 덴마크가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은 매우 높은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덴마크에는 군사 옵션보다는 일단은 경제 옵션에 더 무게를 두는 방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군사 옵션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파나마는 진짜 남는 거죠. 그럼 파나마는 어떻게 되냐? 파나마는 운하 보수를 위해서 미국에 30억 달러를 달라고 한다. 4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대답. 중국한테나 달라고. 니네 파나마 운하를 사실상 지금 중국에 팔아먹었잖아. 파나마 운하 지금 중국이 운영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거 고쳐주는 게 지금 중국 쪽으로 고쳐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 나는 지금 파나마가 고쳐달라 그러면 어차피 파나마 운하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이고 하니까 뭐 고쳐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내가 이 돈 주면은 그거 고스란히 중국 주머니에 들어가는 꼴이 지금 돼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주니? 중국이 사실 1대1로를 통해서 굉장히 요소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팍팍 키우고 있죠. 이제 항구나 항만 이게 이제 강대국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구수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도 작용하고 군사력 당연히 들어가고요. 영토의 크기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토의 크기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그야말로 땅덩이였지만은 대항해 시대 이후 한 16세기 이후부터는 영토의 크기라는 거는 외부로의 연결망을 뜻하는 거예요. 항구,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중국이 전 세계 요소에 갖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구와 철도망에다가 송유관 시설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묘하게 파키스탄에 지금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해서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중국이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죠. 근데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죠. 적의 적은 친구라서 파키스탄에 투자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세계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인도양 밑으로 해가지고 말라카 해협 통해가지고 대만 해협으로 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 이제 석유가 올라와요. 근데 파키스탄에다가 딱 항구를 하나 딱 박아놓고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가는 송유관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말라카 해협까지 갈 일이 없네. 그러면은 만약에 말라카 해협이나 대만 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생겨서 한국이나 일본은 기름 없어서 쩔쩔매도 중국은 기름 걱정이 없더라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타 등등의 이런 항만, 철도 이 결국은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요 얘기입니다. 송유관도 어떤 의미에서는 길이고 그 길의 대표적인 게 운하죠. 근데 남미에도 손을 어마어마하게 뻗쳤어요. 원래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다 먹었어요. 이제 최대 교역국이 다 중국이 돼버린 상황이 남미에 적지 않은 나라가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 사용 빈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중국이 한 3등인가 할 겁니다. 2등인가 3등인가 하는데 그 반도 안 돼요. 반의 반 정도 될 텐데 어쨌거나 미국으로서는 뒷마당에 뭐 이렇게 강아지들 풀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한 마리 뒷마당에 들어와갖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죠. 이제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파나마에서 군사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야죠. 어쨌거나 이제 기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파나마는 원래가 지금 이제 원래 친미 정권이 많았어요. 이게 파나마가 원래 노리에가라는 사람을 미국 특공대가 가서 막 쫓아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파나마는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한 전례도 있어요. 그러긴 했었는데 이게 충격적인 건 사실은 그린란드예요. 왜냐? 그린란드는 파나마는 미국의 뒷마당이지만은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딱 해가지고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죠. 그러면서 덴마크 왕실의 문장을 교체를 했는데 언뜻 보면은 뭐 대충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달라진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요 부분이에요. 원래 문장이 요렇게 생겼었거든요. 요 이렇게
이렇게 방패 4개 중에서 요 아래쪽 방패 요 왕관이 3개가 있고 요 지도 하나 놓고 북극곰 한 마리 써 있어요. 이 지도하고 북극곰이 이게 이제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거고, 요게 사실 스칸디나비아 3국 있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요 세 나라인데 요 세 나라가 옛날에는 이제 한 나라처럼 운영돼서 덴마크가 옛날엔 그 세 나라 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미로 이제 왕관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덴마크 왕실의 문장이었는데 바꾼 거예요. 일단 옛날에 세 나라 짱이었던 거는 이제 보가레트, 이제 옛날 얘기야. 이제 상관없으니까 왕관 일단 빠졌어요. 대신에 그린란드 절대 안 놓겠다. 곰만 한 마리 큼직하게 정하였습니다. 아까는 곰 크기가 요만했는데 이제 곰 크기가 훨씬 더 커졌죠. 이제 그린란드 수호 의지를 보인 건데, 여기다 대고 트럼프가 또 무섭게 나오니까 덴마크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린란드가 무슨 팔라고 내놓은 매물인 줄 아냐, 판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국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뭐 안 판다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 같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메테 프레데릭슨 총리의 언급 중에서 저는 이 얘기가 가장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맹의 일원이다. 니나 내나 나토 회원국 아니냐, 나토는 군사 동맹 아니냐, 너 지금 동맹한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제가 어제 UST를 얘기를 하면서 동맹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토의 회원국을 건드리는 거는 일본보다도 어쩌면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나토는 회원국이 무려 31개국입니다. 진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회원국의 땅을 강탈한다, 그게 미국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고 있는 한 단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도 했어요. 나토 회원국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써야 된다. GDP 5%라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건지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자세히 언급을 해드렸고, 이 말인즉슨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개발 시대에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우리는 경제 개발에 전념할 수가 있었죠.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리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주어진 팩트인데,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안보 무임승차를 한 거예요. 미국이 유럽을 지켜준 거죠. 러시아의 미사일로부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키기도 바빠. 우리도 이제 돈 없고, 우리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한테 그냥 업혀 살라 그러냐. 그냥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 선언인 거죠. 그 말인즉슨 내가 왜 니들 왕초노로 타는 대가로 니들을 위해서 우리 돈 찍어내서 우리 돈 풀어가지고 니들한테 돈도 대주고 니들 지켜주고 그래야 되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미국 제일주의, 미국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정확히 말하면 그 뜻이 아니고, 사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아니야.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우리도 전 세계 경찰 노릇 같은 거 하기 힘들어. 우리도 이제 그만할래.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 한 몸 건사하기 바빠. 그게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아메리칸 포스트의 실체죠. 다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 일도 많지만, 국제사회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심이 좀 좋아야 돼요. 좀 형님 노릇 하려면 퍼줘야 돼요. 하다못해 뒷골목에서도 형님 노릇 하려면은 얼라들한테 뭐라도 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거 안 하겠다.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럼 이제 조직 해체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조직도 해체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도 3%밖에 안 쓰는데 3.5%를 쓰는데 남들한테 5%를 써라. 명백히 무리한 요구죠. 어쨌거나 이 말인즉슨 점점 더 미국 스스로도 힘이 없어진다는 자인의 다름 아니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미국이 힘이 없다는 자인, 인정, 고백인 거죠.